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고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굳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판결 들으러 가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냥 빨리 끝내면 좋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다투어야 하는 사건 또는 열심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을 그냥 잊고 새롭게 지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전과자로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많이 편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식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해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정식재판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써있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정식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글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지 아니면은 불리한지, 그냥 이거 받고 끝내는 게 맞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다 인정을 해버린 사건이라면은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 인정을 했고 그 수사관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이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벌금 받고 끝내겠다, 그리고 검사분님들도 약식명령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티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안 된 경우에 벌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시간을 좀 끌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이제 재판부에다가 피해자 인적사항도 조금 청구를 해보고, 지인이라 그런다면은 처음에는 좀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돈도 좀 갖다 드리고 합의금도 갖다 드리고 하면은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시간을 좀 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유리한 경우도 있죠.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건 자유거든요. 포기를 하면은 그냥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원래의 벌금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약식명령이 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약식 절차 제3장이 약식 절차라고 해서 제448조 이하입니다. 제448조에 보면은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검사가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에요. 벌금형 이하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벌금, 과료, 몰수니까 징역형을 약식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전항의 경우 이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럴 때는 기타 부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부수 처분이라면 이수명령 이런 것들,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49조에 보면은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서면을 이렇게 합니다. 약식명령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법원에다가 약식명령 전담하는 좀 유능하신 판사분들이 계세요. 한 15년 차라든지 일단은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450조에 보면은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종종 그 재판부가 얘 피고인을 좀 불러가지고 꾸짖어야겠다, 이건 조금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직권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정식재판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이유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식명령의 방식 이렇게 쭉 해놓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거 써있고,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도 검사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재판사의 송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식명령은 검사한테도 고지하고 피고인한테도 고지를 해요. 그 고지를 하면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 453조에 써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인데 그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언제든지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는 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이리저리 하고 3항에 보면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그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은 그 사실을 바로 검사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또 새로운 뭐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거나 뭐 여죄가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뭐 우스갯소리로 아차 이거 이번 달은 내가 약식명령 청구를 뭐 10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많이 해가지고 20건 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나한테 화를 낸다. 그래서 뭐 정식재판 청구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래서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은 이렇게 피고인에게 이렇게 고지가 옵니다. 바로 그 사유가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454조에 보면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판결 선고일을 계속 이렇게 좀 미루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좀 보다가 정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더 형을 더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좀 뭐 겁이 난다 이러면은 그냥 취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각 결정, 뭐 정식재판의 청구가 뭐 어떻게 뭐 법령상 위반일 때는 뭐 결정으로 기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 청구가 이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게 2017년도 12월 19일경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등이라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제 457조의 2항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정식재판 청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이거는 피고인이 여기에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면은 재판부가 기각한다 땅땅땅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귀찮고 이제 좀 사법적 인력의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일단 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둬가지고 중한 종류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약식명령은 당연히 벌금형이겠죠. 벌금형 밑에 과료도 있고 몰수도 있겠지만 일단 벌금형이라고 했을 때 그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에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요. 집행유예 형도 선고할 수도 없고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2항에 보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런 이제 2항을 새롭게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지만 중한 형은 선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그냥 깔짝거리면서 정식재판 청구 한번 받아볼게. 정식재판 청구를 했어. 그럼 판사님은 징역형은 선고할 수가 없지만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중한 형은 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괘씸하니까 500만 원의 형을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고지받고 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조항 때문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는 또 검사가 이제 그 정식재판을 청구한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열심히 다투고 있고 다행히 좀 더 좋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검사님들께 저희는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께서 시골에 사시는데 경운기를 못 들어가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경운기를. 그래서 교통방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많아가지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니까 증인도 2명이나 불러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랬더니 재판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100만 원으로 줄여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선고유예라든지 뭐 무죄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상황이 딱하니까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